저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는 건 무리한 시도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남긴 말입니다. 5개월을 끌어온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이제 그 화살이 당시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향했습니다. 특검은 그를 공천 개입의 키맨으로 보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자신 역시 권력의 압박을 받은 피해자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진실 공방을 넘어 대한민국 공천 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날 결정적 분수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협의와 개입 사이의 경계, 그리고 당대표의 책임 범위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논리는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관계가 최악이었는데 어떻게 공범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즉, 정치적 역학관계상 공모가 불가능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특검의 시각은 다릅니다. 관계가 좋고 나쁨을 떠나 당시 당대표로서 최종 공천장의 도장을 찍은 법적 책임자가 누구냐를 묻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의 부당한 요구가 있었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겼다면 업무방해의 공범이 성립한다는 법리적 판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 상황과 법적 책임 중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느냐가 이번 수사의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팩트를 짚어보겠습니다. 12월 21일 오전 이준석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민중기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수사 개시 이후 첫 소환입니다. 특검이 준비한 질문지만 무려 94쪽 분량입니다. 조사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공천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는지, 그리고 이 대표가 이를 알고도 용인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작년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가 창원 의창지역구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참고인 조사입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언급하며 공천을 요구한 육성이 담긴 녹취가 있다고 주장해왔고, 특검은 이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 정치권에 던지는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당시 공천 과정의 난맥상이 낱낱이 공개된다면 여의도 정가에는 공천 트라우마가 남을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공천을 놓고 벌이는 은밀한 거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유권자들은 선거 시스템 자체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준석 대표가 제시할 증거의 수위에 따라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들까지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어 정치권 전체가 태풍의 눈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준석 대표는 출석 직전 당대표가 공천에 개입한다는 말 자체가 언어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대표는 공천의 주체이므로 개입이라는 단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었지만 범죄 성립 여부는 법률가의 몫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법적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당대표가 공천 권한을 가진 것은 맞지만 그 권한은 당원 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만약 외부의 부당한 압박을 알고도 이를 차단하지 않고 시스템을 왜곡했다면 정치적 피해자일 수는 있어도 법적 책임자의 굴레를 벗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시각입니다. 특검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 것입니다. 94쪽의 질문지,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입. 창과 방패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그는 관력에 밀려난 피해자로 인정받을까요? 아니면 불공정 공천의 책임자로 기록될까요? 드러난 녹취록과 진술이 가리키는 진실은 무엇일지 차분하게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감사합니다.